전 세계 인구가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끝단위까지 딱 몇 명이다 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조금 안 돼요. 77억 명은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냐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죠. 사람이 살기 좋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후 조건이 좋고 아니면 뭐 일자리가 많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좀 부적합한 지역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에 인구가 많고 어디에 인구가 적은 편인지를 한번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거냐면 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하잖아. 북반구하고 남반구 중에서 어디에 인구가 훨씬 많아요? 뭐 이거는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야. 북반구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지. 얼마나 많이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전 세계 인구 좀 전에 77억 명 넘었다고 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살기 좋은 육지가 많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육지의 대부분이 북반구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북반구에 많은 것이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도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근처를 위도, 영도, 저위도라고 하고 북극, 남극 같은 극지방을 적도래. 위도 90도, 고위도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냐 하면은 북반구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북위. 북반구 지역이겠죠. 대략 2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가장 기후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고 온화한 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너무 고위도이거나 너무 저위도이거나 너무 고위도라는 건 극지방 너무 저위도라는 건 적도 근처겠죠. 극지방과 적도 부근 이런 곳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니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자 이번에는 지형별로 땅의 형태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건 더 쉬워. 어디가 지형으로 따졌을 때 인구 밀도가 높으냐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이제 과거에는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평평하고 물 구하기 쉽고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겠지. 그래서 하천이 있는 평야 근처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죠. 그 다음에 해안가 지역 이런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고요. 반대의 지역, 어디가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일단 평야가 아니면 험준한 산지잖아. 산지 근처는 인구가 희박한 편이고 해안가가 아니라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교환에 나와 있는 거고 4번은 선생님이 하나 더 썼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대륙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대륙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인구 밀도가 높은 대륙, 좀 많이 인구 밀도가 낮은 대륙 이렇게 몇 개만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가면 인구가 엄청 많냐면 대륙별로 따졌을 때 뭐 당연히 1등은 어디겠어요? 아시아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집되어 있고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게 대륙으로 따지면 유럽.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모여있다. 그럼 대륙으로 따졌을 때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건 오세아니아죠. 남반구에 있잖아요. 오세아니아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요 부근 지역을 우리가 오세아니아라고 하는데 사실 오세아니아 그러면 가장 대표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얼마나 인구가 적으냐, 인구 밀도가 낮으냐 하면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수십 배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 세계에서 6등으로 국토가 넓은 나라인데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4,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보다 땅이 훨씬 더 아니야. 정말 넓은데 인구가 2,5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세아니아 대륙은 인구가 적은 거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디가 인구가 많고 어디가 인구가 적은 편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옆으로 넘어가서
지금과 같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고 어디에 사람이 적게 사는 데는 뭔가가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연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가 인문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요인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후, 어디가 따뜻하고 어디가 춥고, 지형, 땅의 형태, 그 다음 식물이 분포할 수 있는 조건, 식생, 그리고 토양이 어떠한지, 토양. 기후, 지형, 식생, 토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던 건 지금보다도 과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건 언제 과거를 말하는 거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던 농업사회일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사 짓기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몰려서 살 거 아니야. 기후가 온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좀 토양이 영양분이 많고 비옥해야 되고, 산지가 아니라 조금 평야여야 되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시절에는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 곳이 인구가 밀집하게 좋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적 요인이라 그러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이제 농업사회에서 벗어나서 산업사회로 점점 발전해 가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오늘날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문사회적인 요인이에요. 인문사회적인 요인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요인들. 자, 산업은 어떤 지역이 발달했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안 한지, 전쟁이 있는지 아닌지 정치적으로, 즉 안정됐는지, 문화 수준은 어떠한지, 뭐 경제 수준은 어떠한지, 산업, 교통, 정치, 문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지금은 자연적인 요인은 많이 극복이 되거든요. 너무 더운 지역은 에어컨 설치하면 되고 너무 추운 지역은 난방기 설치를 하면 되잖아.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늘날은 무엇의 영향이 훨씬 크다? 인문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뭐 자연적 요인, 인문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대표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 각각 어디가 있고 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 혹은 희박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구 밀집 지역부터 가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지도를 놓고 딱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무조건. 자연적인 조건이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거나, 아니면 인문사회적인 조건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적인 요인이 너무 충족이 되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갈게요. 어떤 게 자연적인 요인이 좋다라는 거야? 일단 기후 조건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 온화한 편이야. 그 다음에 산지이기보다는 평야가 넓은 지역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 필수잖아요. 물이 쉽게 구해지는 풍부한 곳이야.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자연적인 요인을 너무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지. 어떤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쪽 동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중에서 좀 남쪽 남아시아에 벼농사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자연적인 요인이 충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지. 농사 짓기 좋아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문사회적인 요인이 충족이 돼가지고 오늘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보겠습니다. 인문사회적인 요인이 충족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일단 첫 번째, 산업이 발달했는데 산업 중에서도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 제조업이나 3차 산업,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으면서 그러하여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서 교통이 편리하고, 자,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은 인문사회적인 요인이 잘 갖추어져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자, 유럽 중에서도 유럽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지만 또 유럽 안에 들어가 보면 유럽 안에서도 지금 이 조건이 갖추어져서 특히 인구가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서부 유럽. 유럽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지역이 서부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선생님, 미국 잘 살고 미국은 그럼 인문 사회적인 요인이 다 충족되는 거 아닌가요?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3위로 땅이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사람이 살기 별로 안 좋은 지역도 있어요. 산업 발달했고 일자리 많고 교통이 편리해서 미국 안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뉴욕 있고 막 이런 지역, 북동부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사실은 얄미워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일본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쪽 말고 태평양 쪽에 인접해 있는 태평양 연안도 이 인문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서 인구가 일본 안에서도 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